김처선이 상선내시로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난 1498년 7월 17일 내시 김처선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1498년 무오년에 수많은 선비들이 추국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비들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 무오년에 크게 화를 입은 사건, 조나단 무슨 사건이죠? 그 무갑기류 중에서 무오사화. 아이고야, 잘한다. 바로 무오사화가 일어난 겁니다. 왕권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삼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칼을 빼앗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연산군은 대체 왜 무오사화를 일으켰을까요? 그 시작은 실록의 기본 자료가 되는 사초에 연산군의 할아버지이자 선대왕 세조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연산군은 그 세조를 비방한 내용을 담은 그 사초를 작성한 김일손 등이 속해 있는 삼사를 공격할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근데 뭔가 그 삼사를 치고 싶은 그런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 타이밍이 맞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대왕을 능욕했다는 이유로 삼사의 대간들을 처벌한 거죠. 심지어요, 연산군은요, 김일손의 스승이자 이미 죽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친 다음 부관참시까지 시켰죠. 삼사는 더 이상 아니 되옵니다. 이거 외치지 마라. 왕을 능멸하지 말라며 신하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린 겁니다. 김처선은 아마도 아버지 성종이 가장 아끼고 의지하던 삼사의 대간들을 아들 연산군이 가차없이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걱정이 계속 됐을 것 같고 이거를 이야기해야 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피가 보이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걸 얘기를 해야 할까 말까? 근데 내시잖아요. 김처선이 내시니까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분들은 뭐 상소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지만 내시는 그것 자체가 이미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그 신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아마 가슴에 정말 이렇게 크고 무거운 이렇게 돌덩어리가 탁 올라온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상전하께서 벌이시는 복종과 참혹한 사륙이 모두 소인이 전하를 잘못 보필한 까닭인 듯하여 참담하옵니다. 내 일개 내시부 수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얼마 뒤 김처선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다름 아닌 연산군의 총애를 받는 내시 김자원 때문이었습니다. 내시 김자원으로 하여금 출납을 막게 하니 딴 사람은 참견하지 못하였다. 출납 뭐죠? 자, 여러분들, 국정과 관련한 왕명을 전달하는 역할, 이거 원래 누가 한다? 승정원에서 하는 거죠. 예, 승정원 내시? 구두는 내시가 하는데 그 문서로는 이제 승정원에서 이제 하죠. 그렇죠. 바로 승정원의 승지들. 그런데 연산군이 왕명을 전하는 일을 승전 내시 김자원에게 모두 맡겼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승정원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전달하고 그것을 다시 처리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말 그대로 왕명 출납인데요. 김자원이 이런 것들을 전담하다 보니까 이 신료들에게 전달하는 국왕의 명령도 그리고 처리한 신하들의 보고 내용도 다 김자원을 거치게 되었던 것이죠. 내시가 이 정도의 위치가 아닌데 아니죠, 지금. 연산군 때는 거의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례로 무오사화 직후에 연산군의 그 사냥을 반대하는 대간과 의정부, 육조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연산군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김자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김자원은 연산군을 대신에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립니다. 근데 지금 그럼 거의 김자원만 왕을 만날 수 있는 수준이네요. 거의 뭐 이제는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승전 내시가 정승판세에 버금가는 권력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다제 김초선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김초선이면 일단은 김자원을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 네. 너가 지금 너 위치가 이런 위치가 아니야. 좀 정신 차리는 건 어때? 드라마에서 실제로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했더니 뭐래요? 말 안 듣죠. 야, 근데 이 느낌이 왜냐면 뭐 부른다 했을 때 연세가 있고 되게 젊잖아요. 권력도 지금 왕 믿고 있는데 부르면 네, 이게 아니고 왜 불렀어요?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연상군 잘 지내나? 그래요? 네. 잘 지냈어요. 그럼 인사 전해줘요. 알았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왕이 바로 뒤에 있는데. 예? 무서워. 자, 이렇게 연산군의 비호 아래 호가호위하며 김자원의 권세는 말도 못하게 높아집니다. 심지어 연산군 곁에 찰싹 붙어서 입안의 혀처럼 굴며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을 북돋았죠. 오만우 씨, 이런 김자원을 바라보는 이 김초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뭐 참담하죠, 한마디로. 예. 심지어 이제 내시부 수장인 상선인데도 불구하고 제 통제권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 버린 거니까 뭐 이건 손을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과거 왕들과는 너무도 다른 행보를 걷는 폭군 연산군. 훗날 김처선의 행동을 볼 때 이때 김처선은요 아마도 연산군에 대한 염증과 김자원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느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무오사와 이후 연산군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지죠. 연산군의 계속되는 사치와 향락에 국가 재정은 빠르게 고갈되어 갑니다. 심지어 연산군 제위 8년째가 되던 1502년 연산군은 누군가의 치마폭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하여 웃었으므로 상 주고 벌 주는 일이 모두 그의 입에 달렸다. 녹수? 녹수. 장녹수. 우리 그 예쁜 여자. 저기 갔다 왔잖아요. 맞아. 맞아요. 자신이 총애하던 기생 조선의 파무파탈 장녹수에게 푹 빠져 있었지요. 기억나요. 장녹수가 막 거기 그 왕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연산군 장녹수에게 잘 보이는 신하들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눈밖에 난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기도 했죠. 그야말로 기생 하나가 왕을 치마폭에 넣고 궁을 휘젓고 다닌 겁니다. 아이고야. 뭐 사실 김자원만으로도 지금 뭐 답답하고 지금 분통이 터지는데 장녹수까지 이제 등장을 해서 이러니까 뭐 정말 이게 더 나빠질 수도 있다니 뭐 이런 생각이 정말 잠이 거의 안 올 정도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김초선은 세종의 모습도 봤고 성종의 모습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더 비교가 되죠. 아니 근데 김자원하고 장녹수 누가 더 세요? 이야, 그거 신박한 질문이네요. 이야. 제가 볼 때 장녹수요. 장녹수가 더 센가요? 네. 남자끼리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둘이 싸면 누가 이겨 이게 항상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야. 자, 그런데 얼마 뒤 김초선의 심장을 또 한 번 철렁 내려앉게 만든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잠깐만, 무호 다음인가요 그러면? 갑자사. 네. 갑자사화. 연산군이 생모인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진짜 뭐라 하죠? 그 이성을 잃는 맞아요. 원래 이성도 없지만 이성을 아예 잃었던 그런 사건이죠. 거의 뭐 눈이 돌아간. 눈이 완전 뒤집어졌죠.
분노한 연산군은 직접 패배윤씨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죠. 또 한 번 피해 사륙이 일어난 겁니다. 연산군은 생모 패배윤씨의 죽음에 연루된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를 잔인하게 죽이죠. 그리고 그 시신을 찢어 맞아. 젓갈로 담가버린 다음 산과 들에 뿌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요, 삼사고 대신이고 할 것 없이 연산군의 심기를 거스른다? 곧바로 목이 날아갑니다. 어우. 급기야 연산군은 치세 만렵에 이르러서는 선왕들의 제사도 안 지내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제사 뭐예요? 이건 무조건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갑자사화 때 이제 그 연산군이 아버지의 후궁들,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의 격인 분들이잖아요.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이미 다 해버린 거죠. 뭐. 자식처럼 생각했던 이 연산군이 이렇게 완전히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남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처선도 무서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좀 손에 쓸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약 4개월 뒤 연산군은 이런 왕명을 내립니다. 내관 김처선을 하옥하라. 하옥? 왜 그러죠? 갑자기? 자, 이 김처선의 죄목은 과연 뭐였을까요?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옥을 하라고 하지? 김처선의 죄목은 바로 왕에게 무례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김처선이 능상, 임금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왕에게 무례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어떤 상황을 그걸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연산군이 거의 광기를 드러내면서 더 극악무도한 명을 내렸는데 김처선이 그런 것들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 왕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떤 불편한 어떤 그런 말을 했다거나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연산군에 대한 김처선의 분노가 표정과 몸짓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죠. 다 못 숨기죠. 그렇죠. 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김처선을 옥에 가두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연산군은 김처선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죄를 주는 게 마땅하지만 곤장 100대로 그 죄를 대신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처선이 곤장 100대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된 겁니다. 좀 배려해 준 건가요?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연산군이 김처선을 풀어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너가 내 편에 좀 되게 좋을 것 같아. 이제 내 쪽으로 올 건지 한번 보겠다. 그 느낌입니다. 직접적 이유를 대셔야 돼요. 오답. 제가 상선내시잖아요. 네. 상선내시 김처선이 맡았던 역할을 잘 생각해요. 정답! 저 갑니다. 네. 네. 이 왕의 그 수락을 맡았잖아요. 맡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깜빡한 거야. 다시 불러내, 바로 불러내. 하고 풀어준 거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연산군이. 정답! 진짜요? 근데 그때도 어쨌든 내시들도 많을 테고 굳이 김처선을 픽해서 돌아오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 있죠. 이 시기 연산군들이 신하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믿어요. 예. 모두가 적. 연산군은요, 이 달라진 김처선의 행동이 탐탁진 않았지만 자신의 수라를 맡길 사람은 김처선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김처선을 감옥에서 풀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 갑자사화 이후에 김처선의 입지는 엄청나게 좁아집니다. 이미 모사화를 전후로 한 시기부터 이 김자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명의 전달을 도맡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김처선은 이제 왕에게 무례한 일을 해서 하옥이 되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시들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위치에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감독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처선은 상선 내시로서의 관직은 유지했지만 연산군 곁에서는 완전히 밀려나게 됐습니다. 자, 한편 김처선이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게 되는 조정의 모습 가관이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매일 연애를 즐기고 여자들을 끼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경회로 못가에 만세산을 만들고 누 아래에는 붉은 비단장막을 치고서 흥청, 운평 3천여 명을 모아놓으니 생황과 노랫소리가 비등하였다. 자, 그렇게 연산군은 경회로 연못가에 만세산이라는 인공 동산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전국에 화려하고 귀한 꽃들을 구해와 가득 심었습니다. 심지어 금은 보화와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두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때 김처선의 분노에 다시 불을 붙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여인들과 연애를 즐기기 위해 내시들에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녀를 뽑아오라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40여 년 넘게 지켜봐온 왕들 중에 궁궐을 놀이터로 쓴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갈 수 있는 데가 남았을까 했는데 그걸 계속 뛰어넘는 걸 보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뭐 거의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